네, 뭐 영화 방금 전에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뭉클하고 또 눈시울이 살짝 부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어른들의 어떤 반성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이 뭉클하게 잘 빚어진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께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영과 인대라는 그런 사회 양극화의 한 단면일 텐데 거기에 시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글을 쓰시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쓰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교육적인 문제로 이제 소재를 삼은 건데 제가 이제 원작 각본이 있었고 그걸 받은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확장시켜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인가 뭐 유럽의 어느 나라는 그런 사회제도가 있다고 해요. 2억짜리 연봉을 받는 사람과 6천 받는 사람과 사회제도로 해서 8천과 1억 2천을 맞춘다 그래요. 이렇게 서로 갭을 줄이는 거죠. 이게 근데 과연 경제적인 그 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어떤 삶의 자세라 그래야 되나? 이제 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에 관계된 거여서 그런 부분을 더 담고 싶어서 지금 학교 애들 연극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좀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중점을 갖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갖고 온 각색을 하는데 많이 준비했습니다.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선생님의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것들도 잘 반영되어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또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감독님께서 예리하게 잘 담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요. 엄태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이제 감독님 작품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직의 보스이자 조직 2인자 역할을 이제 맡으셔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으로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여 년 만에 감독님 현장에서 보니까 좀 많이 달라지셨던가요? 좀 어떠신가요? 예전과 지금과 감독님의 어떤 뭐 연출 스타일이라든지 좀 어떠셨어요? 아유 달라진 건 없으시고요. 저 가족 할 때는 제가 분량이 적어서 많이 못 뵀어요. 현장에 그러다가 이 영화는 계속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었는데 그냥 배우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특별하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저는 다른 영화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하셔서 정말 마지막 숙제가 정말 좋은 영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딸 라이딩 딸 학교 데려다 주면서 그리고 이제 받았어요. 이게 그래 읽어볼게 하고 근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하라는 거야? 기영남이라고 그래요. 난 못할 텐데. 근데 읽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고 또 많이 고민도 하고 한번 고사도 했다가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연 이것도 영화의 가장 중심되는 또 감정적으로도 가장 핵심을 잘 짚어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박성명 배우님께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일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 해서 매일 이제 시청자분들 만나고 계시고 영화는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성명 배우의 어떤 버럭하는 교감 캐릭터는 체구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유영남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연기하실 때 김영남 역을 맡으신 엄태영 배우가 그런 점을 신경 쓰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아니요, 신경은 안 쓰고 연기를 하죠. 신경은 안 쓰는데 오늘 보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태웅 배우는 정말 이번에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받들어주는 연기인데 저는 원래 이런 코미디가 원래 체질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데 엄태웅 배우는 이번에 신경을 정말 써서 연기를 했습니다. 윤현수하고 우리 전수경 배우하고 저는 그냥 옆에 이렇게
상을 차려주면 저는 숟가락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저는 숟가락만 놨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찍었어요. 꼬마 애들 보고 놀랬습니다. 연기를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했었으면 지금 훌륭한 헐리우드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 꼬마 친구들 너무 잘했는데 말이 꼬마 이제 너무 다 커서요. 네.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지용 씨는 왜 늦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윤현숙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고편이나 이런 거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댓글에 윤현숙 배우인지 몰랐다고,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영화 보셔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냥 굉장히 이제 열혈 엄마 그리고 학교를 이제 자주 이제 흔드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준비는 좀 어떠셨어요?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결혼도 안 해봤고, 그러니 애는 더더욱 없고, 제가 자라온 환경은 거의 저희 부모님은 뭐 공부하라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 없이 자라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 제가 너무 이뻐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학교에서 그때 말로 그 일진 아이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 여기서 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학교에. 어떻게 처리하냐고. 우리 조카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내가 방송국을 못 내겠다고. 그때 그 이모의 심정으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방법은 틀렸지만 또 그때의 그 마음으로 저는 임한 것 같아요. 네. 좀 실생활 연기여서 이렇게 네. 영화가 굉장히 네. 캐릭터가 굉장히 촥촥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나왔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예,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현숙이가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옷이 참 이쁘죠. 자기 옷을 직접 갖고 와서 한 거예요. 자기가 옷을 그 컨셉에 따라서 자기 옷으로 한 거거든요. 웬만하면 영화에서 그런 애들은 좀 우리가 생각할 좀 정신 나간 애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열정적인 거를 갖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현수이가 대상포진을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등하고 막 그쪽에 막 정말 힘든 그게 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현숙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때 대상 포즈를 치료해주신 저희 의사 선생님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네.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재중 배우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제 술을 자주 드시고, 그래서 연기할 때 가만히 보니까 입술이 좀 부르터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먹을 거라든지 잘 못 먹고 막, 저는 와, 이 어린 배우가 이런 입술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서 연기를 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 입술 어떻게 된 거냐 대답을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입술이 터 있는 게 뭐 의도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때 촬영할 당시에 제 상태였고요. 뭔가 환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 캐릭터의 상황이나 뭔가 감정에 좀 더 집중하면서 연기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의도된 것처럼 보였다는데 좋네요. 얻어 걸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촬영이 4년 전이라 코로나 시기에 한 거죠. 그때 뭐 촬영 중에 계속 마스크 쓰고 연기할 때는 마스크 벗고 하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하느냐고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마스크 쓰고 벗고 하는 거는 괜찮긴 했는데 이제 촬영 때 주기적으로 이게 코로 검사를 하는데 이게 그때는 이게 코를 이렇게 쑥 하잖아요. 네.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할 때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진짜 그게 좀 힘들었고. 네, 이제는 다 잊혀졌던 코로나 얘기가 이제 다시 한번 이번 영화를 통해서
리마인드 되는 것 같고요. 조재영 배우께 물어볼게요. 이게 연기가 좀 쉽지 않은 상위 캐릭터가 예컨대 초반부에서 잘난 척도 하고 굉장히 모든 학생들이 싫어하는 연기를 하다가도 뒷부분에서는 또 뭉클하게 좀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연기할 때 좀 어떤 점이 좀 힘드셨는지 여쭤볼게요. 아, 네. 저희 감독님이 너무 섬세하게 잘 액팅을 해주셔서 연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촬영 중에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었긴 한데 제가 준수한테 아이패드로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손이 그렇게 안 커서 아이패드가 날아갈까봐 조심했습니다. 아이패드가 100만 원 넘죠? 예. 그래도 제작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또 빼줬으면 하나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회생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분들은 좀 어떻게 엄태영 배우는 아까도 오래전부터 얘기 있었고 또 박상현 배우라든지 윤영석 배우랑 또 어떤 인연으로 캐스팅하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배우하고는 200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무명 시절이었고 저는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데뷔하려는 작품들은 잘못해서 엎어졌었는데 그때 처음 봤었어요. 그때는 이제 엄정화 씨 동생으로 이제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연기를 하던 거는 대부분 센 배역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아는 엄태웅은 되게 여리여리하고 착하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성격이어서 그냥 이렇게 쓰면서도 각본을 쓰면서도 각색을 하면서도 이거는 가족 때 수혜 생각나듯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용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줬고 근데 몇 번을 고사를 했어요. 태용이가. 근데 그래도 몇 번 시도 끝에 설득을 많이 해서 잘 됐고 박상현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워낙 스케줄을 알아보니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캐스팅 회의할 때 우리나라 배우 중에 한 30년 동안 100kg 넘게 유지한 배우 그리고 코미디도 되고 누구를 잘 쪼을 수 있는 연기도 되는 그 배우를 하자. 그리고 약간 부잣집 냄새도 나고 이제 대표한테 던진 거죠 저는. 시체말로 잡아와라 그러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캐스팅 리스트에 올라온 그 인물들을 보니까 박상현 선배님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구해오시라. 근데 촬영 개런티가 싸서 그래요. 개런티가 싸서 캐스팅 된 겁니다. 저는 진짜로. 근데 촬영할 때도 여러모로 이제 배우 조금만 아니라 저희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이제 장소들 섭외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거의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아요. 제작부로도 같이 뛰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너무 제가 너무 방치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윤석 배우는 이제 좀 사심이 있는 캐스팅이었습니다. 가수 하셨다는 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텐데 잼 때부터 제가 이제 팬이었거든요. 노래를 부르라면 부를 수도 있는데 그때 한 3년 정도 활동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연기자가 꿈이었다는 걸 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수소문에 보니까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올 수 있는가? 이 배우분이 캐스팅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강짜를 들었죠. 대표한테 연락하셔서 이제 불러오더니 말더니 이 배우 아니면 안 된다. 근데 한 이틀인가 정도 기다리다가 이게 못 오나 보다. 그래서 다른 이제 리스트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바로 얘기가 오신다고 그랬고 저도 그렇게 쉽지 않은 캐스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역들은 이제 그때 당시 지금 많이 컸는데 이제 출연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친구들이 했던 거를 봤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오디션을 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배우들 말고도 한 300명 정도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이 올라온 배우들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줘갖고 근데 너무 떠들었던 배우지죠. 그러니까 촬영 전까지도 막 수다 떨고 근데 저는 소리 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때 아마 그 촬영할 때 5학년, 6학년 각각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 5학년, 6학년 그 나이 때 4학년 3반 학생의 연기를 한 거고요. 엄태영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앞부분에는 일타 강사 이제 차갑고, 그러니까 서울대 몇 명 더 많이 보내는 거만 이제 신경 쓰이는 차가운 어떤 강사에서 또 점차 후반되는 따뜻한 그 교사 역할이니까. 뭐 차가운 역할을 이 영화에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연기하시면서 밸런스라 그럴까요? 좀 변화가는 과정을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연기하실 때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면용이 하라는 대로만. 그게 이제 그 과거의 김영란의 모습은 그 어떤 뉘앙스랑 어떤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여주게 돼서 그래서 거기다 많은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실제랑은 현실이랑은 다른 그런 모습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감독님이 좀 잘못된 건 리팅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 많이 뭘 담으려고 안 하고 지금 영남과 다른 어떤 뭐 상징적으로 그런 목소리 톤이나 어떤 뭐 이게 의상도 다르고 분장도 다르니까 그래도 뭐 아무래도 이런 약간 순수한 캐릭터, 약간 선한 캐릭터 이런 거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은 거의 처음 아니실까요? 이런 캐릭터 쪽으로. 선생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제가 제 딸을 이제 6학년인데 거의 1학년 때서부터 계속 그 라이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을 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랑 너무도 틀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그 관계도 너무 틀리고 해서 그걸 볼 때마다 야 나도 이런 학교를 다니고 저런 선생님들이 있는 이 시점 이런 분위기였으면 좀 더 좋았겠다 좋은 사람이 됐겠다 막 그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영남 선생님을 연기하면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노는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 편한 얼굴 저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저희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던 선생님, 제가 갖고 싶었던 선생님 그러면서 영화를 보시고 나도 저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엄태웅 배우도 윤여석 배우처럼 실생활에 묻어나는 연기네요. 이모의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의 마음으로 전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성명 배우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배우 예전에 그 인터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가 그분 저도 준비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의 연기를 잘 받쳐주는 배우가 좋은 배우다라는 지론을 갖고 계세요.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태웅 배우, 윤여석 배우 굉장히 옆에서 잘 받쳐주는 연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100kg을 30년 동안 유지하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건 감독님의 농담인 것 같고요. 이런 오랜 진담입니다. 진담. 진담이세요? 좀 이따 봐. 듣고 보니까 100kg 30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정말 힘들어요. 30년을 98에서 102까지 유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신체적인 비밀인데 이 방송에서도 얘기 안 한 얘기를 우리 이 감독이 했어요. 되게 부담스럽네요 오늘 자리가. 그리고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한두 분씩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빨리빨리 해서 밥 먹으러 가시죠. 네. 아니 근데 재미있어야지 인터뷰도 이렇게 재밌고 즐거워야지.
되게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관전 평을 들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정말 요즘 영화가 다 거칠고 그런데 이걸 봄으로써 마음에 이 정화가 많이 됐다고 많이 올라와서 오면서도 되게 뿌듯했거든요. 오면서 이제 저는 모자 눌러 쓰고 전철을 타고 왔는데 전철 원래 잘 타고 다녀요. 저는 저도 몰라요. 100km를 누가 배운 줄 알겠어요. 근데 전철 타고 왔는데 오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다 영화를 보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얼굴 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제 다시 대한민국 영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배우들도 정신 차리고 제작자님들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영화 중흥기를 맞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열심히 연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을 차리는 데에서 저는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올려놨을 뿐이에요. 아니 정말입니다. 우리 엄배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훌륭한 배우, 지금도 훌륭하지만 다시 신인 배우로 거듭날 수 있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 100km 얘기를 듣고 들으니까 숟가락 젓가락 얘기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네요. 숟가락 젓가락마저도 몸무게와 연결시키는 천상 배우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